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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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첫 노래로 1월 7일 첫 노래로 박상철의 노래방이 아니지 이병철의 보고 싶다 내 사랑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월 7일 첫 노래로 이병철의 보고 싶다 내 사랑아 듣고 왔는데 제가 노래를 이병철의 보고 싶다 내 사랑을 틀어놓고 그 바로 위에 제가 이거 모니터로 컴퓨터로 이제 키고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박상철의 노래방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나올 노래가 박상철의 노래방인데 제가 그거를 튼 건 줄 알고 제가 그거 들려줬다고 시작부터 말을 잘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우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추천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네, 이번 여행을 떠나요 시간에서는 안동으로 갑니다. 저쪽 이제 안동으로 가는데 또 한번 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1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잘못 들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의 노래방. 네. 야, 시작부터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네, 박상철의 노래방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들어가기 전에 박상철의 노래방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이 방송 라디오 방송 처음 할 때쯤에 제가 박상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혹시 박상철 아시는 분은 네, 꼭 저희 보이는 라디오 출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뭐 이상한 얘기였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우수다가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수다에서는 얼마 전에 또 북한이 뭐 이상한 짓을 했죠. 네, 뭐 그런 거랑 별로 그 관계는 없지만 우리 민족끼리라고 북한의 홍보 사이트가 있어요. 네, 예전에 이 홍보 사이트인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사이버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우수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나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하여튼 이 사이버 공격 요즘에는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 뭐 이런 거가 좀 많다 보니까 인터넷 뭐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싸움이 잦아요. 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어나니머스를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커 집단이 많죠. 뭐 어디 뭐 해커하고 뭐 그런 데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북한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특수 부대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5년 전이죠. 2011년 1월 5일 북한의 홍보 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의 세로 반전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로 반전이 위아래가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세로 반전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김정일이랑 김정은 사진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 앞 글자를 이제 뭐 이렇게 글자가 막 되게 많은데 그 글자들 맨 앞 글자씩만 따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그 김정일 삐삐삐 놈, 김정은 삐삐삐끼 뭐 이런 그 욕이 나와요. 네. 맨 앞 글자를 따면은 이제 글이 되게 길게 돼 있는데 그 거기에 맨 앞 글자씩만 빼면은 뭐 하여튼 이제 누군가 올린 다른 글에서는 이제 김정일 삐삐삐 뭐 이렇게 욕을 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 11월 23일
11월 23일이 내 생일인데, 내 생일에 뭐 왜 이렇게 많지 일이? 하여튼 2010년 11월 23일 DC 인사이드 연평도 북계 도발 갤러리의 한 이용자가 야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털면 안 되냐? 뭐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그거 검문해서 올리는 모양인데 새로 드립 치면은 안 됨? 나 새로 드립 쳤는데 왠지 통과할 것 같아. 뭐 이런 댓글로 이제 막 달려 있는 걸 확인해 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DC 인사이드가 뭐냐면은 그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예요. 여기 가면은 뭐 연예인, 뭐 정치인, 뭐 할 것 없이 뭐 다 서로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뭐 그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이 2011년 사이버 공격이 있기 전에 이미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그런 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한때 화제였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김정일 비방글이 올려진 다음 날인 1월 6일 오후 6시부터 이 DC 인사이드라는 홈페이지 연평도 북계 도발 갤러리라는 그 게시판에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량이 폭증해가지고 DC 인사이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장애를 겪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 공격이 북한의 보복 공격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DC 사이드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은 당일에 이 게시판 등의 이용자들은 이제 북한 관련 웹사이트 해킹을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1월 7일 우리 민족끼리 유튜브 계정에 김정은 뭐 열차 사건 진실이라는 뭐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김정일 부자를 이제 비방하는 글이 또 게재돼가지고 또 많은 화제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생일로 알려진 날이에요. 뭐 진짜 생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때 막 그 당시 막 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뭐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쯤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무서워졌네요. 이거 잘못 말하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집에 가다가. 은가은의 나에게 하는 말 그리고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이 두 노래 듣고 우수다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가은의 나에게 하는 말 그리고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우수다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다에 지금 그 우리 민족끼리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8일에는 새벽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가 해킹돼가지고 김정일 부자를 조롱하는 그런 그림이나 글이 첫 페이지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DC 사이드는 DC 사이드 연북겔 게시판에 북한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누리꾼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해요. 이 북한 측은 이 일로 우리 민족끼리를 운영해온 그 실무자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국으로 소환당해가지고 무슨 짓을 당했을지는 그냥 상상에 맡기겠고 또한 우리나라의 몇몇 언론들은 그 이후에 DC 인사이드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도스 공격을 받은 후에 이에 반발한 DC 인사이드의 사용자들이 맞대응에 나서가지고 다음 날에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를 디도스 공격 그리고 이제 사이트를 포함해서 뭐 유튜브, 트위터 같은 그런 SNS 계정도 해킹했다고 언론들이 이제 앞다퉈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5년 전 이야기죠.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뭔 일인지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나중 돼가지고 제가 전역한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그런 것들인데 그때 아주 그냥 진짜 그 인터넷상에서 아주 치열한 그 말들이 많이 오가고 갔다고 합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 이 사이트도 막 계속 막 막 해킹해가지고 막 하고 뭐 DC 인사이드도 막 어디 공격받아가지고 막 이상해지고 막 그리고 이들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이트들도 막 그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사이버 전쟁 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 사건의 원인으로 DC 인사이드 대표인 김유식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화가 난 누리꾼들이 반북한적인 성격을 많이 갖게 돼서
이런 해킹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이외에도 중건권 언론인 알자지라, 그리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그리고 호주의 ABC, 뭐 BBC 라디오에도 보도돼 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그 좀 은근히 좀 유명한 사건이라고 해요. 한편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연평도 북괴 도발 갤러리 사이트 그 게시판에 대한 이제 디도스 공격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의도가 없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자 한 그 이게 고등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으로 밝혀졌었습니다. 2011년 1월 28일 우리나라 이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이 디신사이드 게시판에 디도스 공격을 벌인 혐의로 이제 문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얘가 바로 이제 좀 어린 애였어요. 지금쯤이면 아마 군대 갈 나이거나 아니면 그 군대가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뭐 하여튼 이 그 문모 씨는 연북계를 이제 공격한 같은 날 인터넷 방송인 이제 아프리카 TV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져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그 공격을 했다고 이제 그 밝혀졌습니다.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인 김용석 서울시 의원 당시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한 사이트를 접속해도 되느냐, 뭐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무슨 뭐 국가정보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자들을 색출해서 뭐 조사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번 해킹 사건, 이 사이버 공격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이 일기도 했었어요. 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뭐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제 북한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뭐 국가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이제 그런 의도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뭐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로 보이진 않는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게 지금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통일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주민이 그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서 단순하게 열람하는 경우에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절차가 필요 없지만 북한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채팅 뭐 이메일 교환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은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건 상관없는데 뭐 그거에 뭐 가입하고 뭐 채팅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만약에 신고 안 하면은 네, 법적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볼 수는 있는 거구나. 이걸 처음 알았네요, 이제.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다. 네. 이츠의 Feel So High 그리고 이츠의 오늘 밤 뭐해, 이 두 노래 듣고 우수다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수다. 사이버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계속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네. 북한 측은 이제 우리 민족끼리의 그 홈페이지 영향력을 좀 막아보려는 비열한 뭐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가지고 국내 네티즌들이 우리의 제도와 존엄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조각이라고 하는 글 조각들을 이제 올려놓고 적재해 놓은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비법 행위를 감행했다라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뭐 그런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가 아니지 몇 개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또 남조선의 인터넷 사이트인 DC 인사이드에 등록된 뭐 코미디 갤러리라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들이 이번 행위를 저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우리가 자기들의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에 대한 반격을 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웃긴 게 얘네가 이제 말한 이 DC 인사이드의 코미디 갤러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DC 인사이드에 이 북계 도발인가? 북계 도발 뭐 갤러리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부캐 도발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코미디 갤러리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글을 올려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그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제 우리는 뭐 지금까지 그 어떤 불법 해킹을 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북한 그 이 우리 민족끼리가 계속 이제 주장을 했고, 뭐 한편에는 이제 이번에 감행한 무법의 해킹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거라고 이제 뭔가 우리나라 정부에 뭔가 그 강력하게 요구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2013년에 국제 해킹 집단인 그 아까 그 디도스 그 디시 인사이드 예고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그 활동하는 애들인데 이건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넘어갔어요. 국제적인 해킹 집단인 어나니머스는 성명을 통해 가지고 북한 정부에게 북한의 인터넷 메일 서버와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서 회원 계정 1만 5천 개 등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면서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 그리고 김정은이 사퇴할 것, 그리고 조선인민주의 그 북한을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것,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검열 없는 인터넷 접속 제공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이버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막 선언한 바 있는데, 이 어나니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해커 집단이에요. 네, 인터넷을 막 해커하고 뭐 그런 애들인데, 얘네가 약간 그 무정부주의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뭐 테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예전에 작년 언제였지? 작년 11월이었나요? 10월 달? 뭐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그 IS가 또 공격을 했었죠. 테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나니머스가 IS 니네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이 IS의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막 쫙 뿌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어나니머스가 이번에는 북한을 상대로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제 당연히 불응하겠죠. 네, 김정은 사퇴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틀 뒤인 2013년 4월 4일에 약 9천여 명의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 가입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이 어나니머스가. 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또 해킹해가지고 유출된 가입자 명단에는 아이디, 그리고 성별, 이름, 생년월일,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국가 코드까지 개인 정보가 웬만한 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 네이버, 우리나라 뭐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같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메일 포털 사이트죠. 네,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언론사, 뭐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때 한때 좀 이게 그 논란이 되기도 했죠. 야, 그러면은 뭐 간첩이냐 아니냐 말 하면서 뭐 엄청난 그 좀 파장이 일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은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탱고 다운이라는 뭐 이미지로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고, 뭐 해커드라는 이제 트윗과 함께 뭐 우리 민족끼리 TV, 뭐 우리 민족 강당, 뭐 구국전성, 려명, 류경 같은 이런 사이트들 그 이름들이 쫙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지목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모두 접속이 불가능했고, 이건 다 어나니머스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접속 장애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나니머스는 아직도 그 북한이 자기들의 요구를 이제 수용하지 않으니까 또그 북한의 관내 기관의 이제 팩스 번호를 쫙 또 뿌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나니머스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얘네가 해킹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지 심심하면은 가끔 이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쫙 뿌립니다. 뭐 이런 팩스 번호라든지 뭐 누구 뭐 어디 뭐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가끔 뿌리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안 뿌렸네. 네, 요즘에 안 뿌리나? 네, 궁금한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어나니머스랑 이제 우리나라 뭐 DC 인사이드 같은 그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로
북한과 사이버 전쟁을 했었는데, 네, 결과는 뭐 약간 흐지부지 끝났죠. 네, 뭐 진짜 뭐 싸워가지고 뭐 정부에서 뭐 성명 발표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가고 그냥 그러다 끝났는데,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이버 이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 내 개인 정보 이런 게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인터넷 사이트 뭐 이게 가입하거나 뭐 어떻게 할 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옛날에 뭐 한 멀리도 안 가죠. 한 10년 전? 네, 뭐 한 불과 한 10년 전이나 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뭐 가입하고 뭐 그러면은 진짜 뭐 그 개인 정보가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막 유출돼 가지고 막 뭐 진짜 내가 쓰지도 않는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 갑자기 내가 가입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조금 강화돼 가지고 요즘에는 뭐 어디 가입하려고 하면은 뭐 핸드폰으로 뭐 개인 뭐 인증을 하고 뭐 무슨 뭐 또 뭐 공인인증서로 뭐 인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 좀 강화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조금 덜 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유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뭘 이제 가입하거나 뭐 이용할 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일부 첫 번째 시간인 이제 우수다는 끝났는데 잠시 두 번째 시간에 일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일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를 합니다. 네,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어떤 메뉴를 알려드릴 거냐면은 이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코소리의 다크서클 이 노래 듣고 오늘의 추천 메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소리의 다크서클 약간 오렌지 카메라래 오렌지 캐러멜 같은 느낌이네. 네. 그러니까 일부 두 번째 시간인 이제 오늘의 추천 메뉴를 하는데 오늘의 추천 메뉴 진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 순서는. 네. 뭐 하여튼 이제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에서는 오늘 매운 오뎅탕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거를 한 달 만에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거를. 네, 한 달 만에 합니다. 이거를. 별로 내용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합니다. 야, 씨. 왜냐면 이제 저번에 뭐 행사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조금 미루다 했는데, 네. 야, 2015년에 준비한 걸 2016년 돼가지고 해야 되나 이걸? 네. 뭐 하여튼 뭐 재료를 보게 되면은 모듬 어묵, 네. 그 뭐 슈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있죠? 네, 모듬 어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그 오뎅인데 이렇게 뭐 여러 개 있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표고버섯이랑 달걀, 두부 정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각다시마나 아니면은 그 국물용 멸치 있죠? 작은 거. 네, 그런 거랑 양파, 대파, 무, 청양고추까지 딱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양념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 한 큰술에다가 진간장 한 큰술 그리고 국간장 한 큰술 새우젓은 한 반 큰술 정도 네, 그 정도에 이제 소금이랑 후추 살짝씩 요거는 그냥 그 입맛대로 좀 맛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제 그 경험상 후추를 좀 많이 넣으면 맛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제 양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기호에 맞게 여기다가 이제 좀 고추나 뭐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양파 반 개, 그리고 대파 한 개, 청양고추 두 개, 무 한 어느 정도 해야 되나? 한 반에 반 개 정도? 네, 한 그 정도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육수용 채소예요. 육수를 만들려고 만드는 거니까 네, 적당히 썹니다. 네. 먹을 만큼 써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다 쓰면 돼요. 이거 어차피 육수 만든 다음에 뭐 버리든가 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냄비에 이제 물을 넣고 사각다시마를 한 두 장, 세 장 정도 넣고 이제 국물용 멸치 한 10마리 정도 쫙 풀어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손질해 놓은 아까 그 해놓은 거 있죠? 네, 양파, 대파, 청양고추, 무를 넣고 센 불로 가열합니다. 네, 이게 서서히 끓이면 안 돼요. 아주 세게 그냥 우려내야 돼요. 그냥 네, 육수를 한 우려내면 되는데 한 15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은 이게 팔팔 끓어요. 네. 벌써 한 5분 정도나 요즘에는 한 5분? 요즘엔 그게 좋아가지고 한 5분 7분이면 끓기 시작할 텐데 뭐 하니까 그 끓기 시작하고 나서 또 몇 분 더 끓여야 되니까 이제 불 킨 다음에 한 15분 정도는 이제 끓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해지니까 너무 오래 끓이면은 이제 중간에 다시마는 그냥 건져내도록 합시다. 네. 안 그러면은 다시마가 좀 오래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맛이 좀 이상해져요. 네. 뭐 하여튼 이제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게 되면은 채를 이용해 가지고 넣었던 뭐 양파, 대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달걀 두 개를 마치 요리사처럼 쫙 깨가지고 삶은 다음에 준비하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로 딱 썰어가지고 노릇하게 부쳐냅니다. 맛있겠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오뎅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은 십자 모양으로 이제 칼집을 내 가지고 준비하는데 취향에 따라 가지고 뭐 이 오뎅을 이제 꼬치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에 껴 가지고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꼬치 같은 거 하면은 꼬치로 꽂혀 있는 그 오뎅을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먹다 보면은 이게 오뎅이 중간쯤에 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막대를 살짝 빼야 돼요. 요거를. 네, 근데 이제 그거 조금 힘드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꼬치를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요건 뭐 취향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전골용 냄비에다가 어묵, 오뎅이랑 이제 표고버섯, 삶은 계란, 두부를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준비해 놓은 육수를 쫙 넣은 다음에 또 센 불에 또 끓입니다. 요거는 뭐 요거는 한 5분 정도 끓이면 될라나? 네, 한 5분 정도? 뭐 이거는 적당히 끓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한 보통 5분 정도 끓이면 딱 되는데 이게 뭐 가정마다 잘 모르니까 이게 좀 오뎅이 좀 잘 익을 때쯤 이게 살짝 말랑말랑하면서 느낌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분식집에 오뎅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을 때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잘 기억해가지고 끓이면은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골용 냄비에다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놓고 고춧가루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국간장 한 큰술, 새우젓 한 큰술을 넣고 모자란 간은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육수에 간을 할 때 후추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맛이 좀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맞춰야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는 이거를 많이 넣으면은 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 뭐 맛 좀 중화시킨다고 물 더 넣고 뭐 이것저것 더 넣으면은 이게 요리가 산으로 갑니다. 요리 못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간 맞추려고 소금 넣는데 좀 짜가지고 물 넣고 또 약간 싱거워서 또 소금 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 같은 애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넣으면서 잘 이제 뭐 저으면서 좀 맛을 보며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렇게까지 양념 딱 해놓고 이제 좀 달달게 끓이다가 이제 불 끄고 이제 먹으면 되는데 요게 또 쇠주 안주로 기가 막히거든요. 호프집이나 뭐 이런 데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운 오뎅탕이 사실은 안주예요. 소주 안주용이에요. 네. 사실 저는 술을 잘 안 마셔가지고 뭐 이게 호프집이나 뭐 술집에 거의 잘 안 가요.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뭐 어디 뭐 친구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모임 있는데 갑자기 불러내거나 그러면은 가면은 이제 애들은 이제 먹고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네, 술은 안 마시고 그 안주 먹는데 안주 중에서는 이제 이 매운 오뎅탕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쯤 이제 애들이 약간 달달하게 이제 술에 올라가지고 얘가 뭐 하는 건지 상대방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약간 꽐라돼가지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수많은 안주들을 해치웁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애들이. 네, 그래서 저는 한 끼 하고 옵니다.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오늘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매운 오뎅탕을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따가 뭐 저녁이나 이럴 때, 뭐 가족끼리라든지 가족끼리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집에서 뭐 한잔 하실 때 안주용으로 이 매운 오뎅탕 끓여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후추는 적당히 넣어야 된다는 거 제 경험상 네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후추는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1부가 금방 끝났어요.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와야 되는데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총 7곡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맞네 7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성희의 사랑도둑 진성의 보릿고개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까지 아이고 힘들다. 총 7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인데 뭐 우리나라에 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는 어디로 갔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저번에 그 저번 주 2015년 마지막 날 했을 때가 저쪽 그 뭐야 적벽 갔었죠? 네, 저쪽 어디냐? 고순이었나? 어디였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거기 네, 갔었는데 오늘은 다시 경상도로 와가지고 안동으로 갑니다. 바로 안동의 예던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안동 출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 안동 예던길 네, 퇴계 이황이 여러 차례 거닐었고 그 영향으로 후대의 문인이라든지 아니면 묵객들도 자주 찾았던 길인 이 안동 예던길입니다. 퇴계 종택 퇴계 묘소, 도산서원 등 퇴계 현적이 가득한 이 안동시의 도산면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고즈넉하게 거닐 수 있는 예던길의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겠습니다. 안동시의 도산면 단천교, 백원지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던길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단천교 동쪽과 서쪽으로 예던길이 나 있는데 단천교 서쪽 길을 택해서 조금 걸으면은 여던길이라는 표지석이 나타나 있어요. 네, 여던은 가던, 뭐 다니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퇴계가 지은 도산 12곡에도 여던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던길이 변해가지고 지금에서는 예던길로 이제 된 거예요. 고인도 이제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여던길 얄패 있네. 여던길 얄패 있거든 아니녀도 어떨꼬. 네, 네, 퇴계 이황 선생께서 쓰신 이 도산시비곡의 한 구절입니다. 네, 그 옛날에 우리 한글 보면은 굉장히 조금 어렵죠. 네, 길 얄빼 있네, 예던길 얄빼 있거든.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말로 해석하면은 옛 성현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도 그분들을 못 빼는구나. 옛 성현을 못 빼고 그분들이 행하던 길은 앞에 있는데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쩌하리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네, 잘 가던 길에서도 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제가. 네, 뭐 하여튼 이제 이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에도 이 예던길이 나오는데 이 여던길이라는 게 이름 대신에 이제는 예던길로 이제 불리죠. 네, 퇴계가 숙부인 송제 이후로부터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청량산으로 가면서 처음 걸었던 곳입니다. 스스로 청량산인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청량산을 사랑했던 퇴계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 길을 걸어서 청량산으로 향합니다. 그런 까닭에 퇴계 오솔길이라고 이제 불기도 하고, 즉 뭐 여전길, 예던길, 퇴계 오솔길들이 모두 똑같은 길이에요. 네. 도산면에 접어들어서 도산서원, 퇴계 종택, 이육사 문학관을 지나서 단천교에서 본격적인 예던길 걷기를 시작해보면 단천교 서쪽으로는 전망대에서 전지산을 넘어 농암종택을 지나서 고산정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고 동쪽으로는
백운지 전망대에서 가속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 퇴계는 낙동강변을 따라 거닐었으나 이제 지금은 사유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옛날 길은 그대로 걸을 수는 없어요. 네, 요즘에 그 뭔가 그 사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원래 이제 옛날 그대로의 그런 가수였지만 그걸 살짝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천교에서 고산정까지 가는 길에 백운동, 미천장담, 한속담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퇴계 한시와 그 경관을 이제 감상할 수 있어서 시심의 길이라고 이제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네, 제가 요 사진을 봤거든요. 네, 요 그 예던길 사진들을 이제 봤는데 제 직접 가지 못하고 네, 뭐 한 조만간 가겠지만 네, 이 예던길 사진을 제가 봤는데 어우 길이 좋아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산길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여기가 그 굉장히 공기가 맑아 보입니다. 네, 언제 그 시간 되시면은 이제 부부라든지 아니면 또 연인 아니면 뭐 친구끼리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가시는 걸 전 적극 추천드려요. 여기 괜찮더라고 이게 퇴계 이황이 걸을만 해. 여기가 좋아요. 네, 사진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거 있으시면은 안동 예던길을 검색하면은 길 이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은 야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샤벳의 너 같은 그리고 싸이의 나팔바지. 네, 이 싸이의 나팔바지는 신청곡입니다. 네. 갑자기 또 신청곡이 들어가지고 달샤벳의 너 같은 그리고 신청곡인 싸이의 나팔바지 이 두 노래 듣고 이 안동 예던길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샤벳의 너 같은 그리고 신청곡인 싸이의 나팔바지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시간인데 지금은 안동 예던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 서가지고 낙동강이랑 청량산이 어우러진 절경을 바라보고 바위에 새겨진 퇴계의 한시를 읊어보면은 굉장히 그 느낌이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느낌이 막 이상합니다. 느낌이 막 퇴계가 노래한 미천장담 그리고 경암 시기가 적혀 있는데 전망대에서 감흥에 젖어가지고 퇴계가 거닐었던 길 그대로 따라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퇴계가 걸었다는 강변길은 막혀 있어요. 네, 안동시에서는 이제 강변길 대신에 건지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약 한 4km 정도에 달하는 산길인데 산행이 부담스럽고 예던길 걷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산행에 뭐 자신이 없다면은 다시 뭐 차를 타고 농암종택이 있는 가속리로 가서 예던길을 이어 걸어보면은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낙동강을 따라 걸으면서 병력암 그리고 한속담 월명담 등의 이제 절경을 감상할 수 있고 수려한 풍광과 병력암을 마주하고 고즈넉하게 자리한 농암종택은 어부가로 유명한 농암 이현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합니다. 이 어부가 같은 경우는 1370년에 지어졌죠? 네, 아닌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농암종택은 원래 도산서원 인근의 분천동에 있었지만 1975년 안동댐 건설로 이 지역이 수몰됨에 따라서 현재 자리로 이전하고 복원했다고 합니다. 종택과 사당 그리고 금구당, 분강서원, 애일당 등 농암 관련 각종 문화재를 이제 지금의 자리로 모아놨는데 농암종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예던길에서 퇴계와 연계해서 만나봐도 재밌습니다. 농암은 퇴계의 그 숙부와 함께 과거에 급제했고 이들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퇴계 역시 농암과 교류했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문량과도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퇴계의 도산12곡은 어부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듯 농암종택에서도 퇴계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 이 농암종택 대문 앞에 서면은 금구당이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데 고려시대의 농암의 고조부인 이헌이 지어서 손님을 맞는 별당을 사용하다가 농암이 중수하고 조상의 유업을 길이 잇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금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네, 크진 않지만 앞면에 넓은 마루가 있어가지고 시원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종탑 옆에서는 분강서원이 자리하고 이곳은 광해군 때 농암의 항문과 덕행을 추모하는 뜻으로 향현사를 창건해서 위패를 모셨다가 숙종 때 서원으로 이제 개편되어서 분강서원으로 지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분강서원을 지나고 산기슭에는 농암이 연로한 이제 부친, 숙부, 외숙부를 위해서 지었던 에일당이 이제 자리하는데 농암종택의 사랑채, 금구당, 대문채, 별채 등과 분강서원, 에일당 모두 숙박 체험이 가능하니까 하룻밤 묵으면서 선인들과 조우하는 사색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게 또 그 신청을 해야지 이제 그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가기 전에 뭐 그냥 무작정 그 가가지고 뭐 자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요거 그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숙박하실 분들은 이곳에 가기 전에 이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에다가 신청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저도 언제 한번 네, 결혼한 다음에 애들 낳고 그러면은 여기 가보고 싶네요. 네. 참 좋더라고 여기가 그 길이 잘 닦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풍광이 되게 좋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은희의 꽃반지 끼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은희의 꽃반지 끼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네. 이 농암종택에서 청량산 방향으로 강변길을 따라 걷다가 오래된 다리 하나를 건너게 되면은 고산정이 수줍은 듯 의연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퇴계의 제자이자 조선 중기의 학자인 금난수의 정자로 주변 경치가 굉장히 빼어난데 이 금난수는 퇴계가 거닌 예던길을 걷다가 이곳에 정치에 도취해가지고 고산정을 지었습니다. 네, 참, 네, 옛날 양반들 참 멋진 양반들이에요. 네, 길 걷다가 저기에 정자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뭐 지가 짓진 않겠죠. 자기 뭐 노비들이라든지 뭐 아래 것들 시켜가지고 이제 정자 짓게 만들었을 텐데 다시 생각하면은 그 아래 것들 입장에서는 짜증났을 거예요. 뭐 갑자기 길 가다가 뭐 정자 지으라니까 뭐 가가지고 갑자기 뭐 나무 날라가지고 정자 지어야 되니까 참 짜증났을 겁니다. 네. 뭐 하여튼 또 퇴계를 비롯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가지고 수려한 풍광을 이제 칭송했는데 고산정까지 걷다 보면은 퇴계가 친구 이문량에게 거는 편지에 적혀있던 시귀가 점점 또렷하게 마음속에 번져갑니다. 수백 년 전의 글귀가 긴 세월을 건너뛰면서 한순간에 예던 길을 걷는 이제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그 제가 그 봤던 그 길 그냥 산책길 같은 이런 길들 중에 정말 가볼 만한 곳 다섯 손가락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곳 예던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기가 진짜 되게 이쁘게 해놨어요. 네, 그냥 자연 그대로인데 되게 이쁩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죽기 전에 이제 근 10년 안에 꼭 갈 거예요. 여기는 네, 참 괜찮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한 순서는 네, 여기까지라서 네, 제가 준비한 건 다 했습니다. 지금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지금 4시 12분입니다. 네,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첫 순서 우수다에서는 우리민족끼리 이제 북한의 홍보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네,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매운 오뎅탕. 네, 쇠주에 그 아주 잘 맞는 그 소주 안주죠. 네, 매운 오뎅탕. 요건 근데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요거는 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는 후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그 후추 많이 넣었다가 망했어요.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안동 예던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뭐 시간 요즘에는 조금 솔직히 추우니까 한 봄 정도 돼가지고 이 안동 예던길 한번 가시는 거를 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여름에도 살짝 그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길은 괜찮은데 그 산길을 오르다 보면은 땀이 좀 나니까 산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그냥 뭐 봄이나 가을 이런 때 약간 선선할 때 있죠. 네, 그런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끝곡으로 인순이의 이토록 아름다웠을 것을 네, 요걸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역시 오후 2시 반에 네, 그 시민 DJ가 1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후 2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보인 라디오로 주시면은 제가 마구마구 틀어드릴 테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뭐 아까도 막 들어왔어요 신청곡이. 네. 갑자기 제가 노래를 하다 그 노래가 나가다가 중간에 뭐 끊기고 다른 노래가 나가면은 저거는 신청곡이구나. 네, 뭐 이런 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게 기계상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인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세월의 가시에 찢겨